요즘에 XRP 관련된 뉴스 보셨나요? 드디어 소송이 끝나가는 분위기인데 이번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상원 청문회에 직접 출석해가지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냥 규제 좀 해달라 뭐 이런 요청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리플이 미국 금융 시스템 안에서 XRP를 공식 인프라 자산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치적인 승부수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한데요. 그리고 타이밍 자체가 기가 막힙니다. 미국 SEC는 비공개 회의에 들어갔고요. 시장에선 조용하게 강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요. 단순한 뉴스 요약이 아니라 XRP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정보입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갈링하우스가 던진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단순하게 규제 좀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XRP를 미국 금융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쓸 수 있게 제도부터 정비해달라는 요청인데요. 여기서 제안한 건 딱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뭘 규제할 건지 금융 규제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해달라는 거고, 지금처럼 미국 SEC도 건드리고 CFTC 상품 선물거래위원회도 나서고 국세청도 들쑤시는 구조에서는 아무도 안심하고 개발이나 비즈니스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 기업들이 마음 놓고 혁신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 미국 기업들이 암호화폐 사업하려면 아예 본사를 해외로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플도 실제로 그런 선택들을 검토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미국이 전 세계 암호화폐 산업에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요. 지금처럼 규제만 던져놓고 손 놓고 있으면은 시장 주도권은 유럽이나 아시아한테 넘어간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게 단순한 업계 전체를 위한 목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 XRP가 공식적인 금융 인프라로서 채택되기 위한 환경을 먼저 정비하자라는 제안이란 거예요. 그리고 진짜 타이밍이 묘한 건요. 이 증언이 나온 다음날 SEC가 비공개 회의에 들어간다는 점인 거고, 공개 안 되는 회의지만 리플 관련 최종 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로 해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지금 긴장감이 아주 고조된 상태예요. 즉 소송 종결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내부 신호의 가능성이 큰 거고, 이런 시기에 갈링하우스가 직접 나서면서 SEC가 움직인다는 건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흐름 자체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는 거고, 규제가 정리되고 XRP의 역할이 확실해지면 그 다음은 시장이 반응할 차례겠죠. 지금 XRP 차트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요. 최근에 중요한 기술적인 신호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이치모쿠 클라우드를 강력하게 돌파했다는 건데요. 이게 단순한 지표 돌파가 아니라 이치모쿠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시장 심리랑 흐름, 그리고 지지랑 저항까지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거를 위로 강력하게 뚫었다는 거는 시장의 전체적인 심리가 강세 쪽으로 돌아섰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게다가 200일 이동평균선까지도 뚫었고요. 지금 XRP가 위치한 2.25달러 근처는 과거 고점 구간과 맞닿아 있는 심리적인 전환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가 지지로 바뀌어지면요. 그 다음에는 더 위로 향해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기술적인 흐름과 정책 흐름이 동시에 나왔다는 점인 거고, 보통 이런 펌핑 시그널은 한 개만 나와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는 소송 종결 기대감이라는 정책 재료에다가 차트상으로도 강세 전환 시그널이 동시에 붙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차트도 올라갈 준비가 됐고 제도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있는 시기라는 거죠. 이런 이중 신호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 절대로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흐름 중에 하나가 바로 토큰화입니다. 이거는 그냥 잠깐 유행하는 트렌드 정도가 아니라요. 전통 금융시장 전체가 온체인으로 올라가는 흐름인 거고, 최근에 비트와이즈 CIO 매트 호건 측에서는 이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들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블록체인 인프라가 바로 XRP를 포함한 이더리움, 솔라나, 체인링크 정도다. 이렇게 언급을 남겼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XRP가 단순한 송금 코인이 아니라 인프라로 직접 언급이 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두바이 정부의 토지부가 진행 중인 부동산 토큰화 프로젝트에 리플 레저가 공식 채택됐습니다. 이건 그냥 파트너십 수준이 아니라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다는 거. 즉 XRP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실제 사용 중인 금융 백엔드 인프라라는 얘기인 거고, 이걸 단순하게 XRP가 또 어디랑 협력했다더라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수천조, 수십조 달러 자산이 블록체인 위로 옮겨지는 흐름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어떤 블록체인이 속도랑 안정성, 법적 신뢰,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 건데, 리플은 그걸 위해 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준비해왔던 팀인 거고, 리플 레저는 지금 그 무대 위에서 올라서 있는 겁니다. 결국에 XRP는요. 지금 단순하게 언제 펌핑 나오냐를 기다리는 자산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의 금융 시스템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그 포지션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점에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차트 흐름을 따라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치모쿠 클라우드 돌파, 200일선 돌파, 심리 저항선 돌파까지 기술적인 흐름들을 확실히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랑 익절 전략을 병행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한 방에 올인하지 마시고 올라갈 때마다 일부 비중 줄여나가면서 다시 눌림목 줄 때 타점을 다시 잡아나가는 흐름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수익은 지켜나가면서 그 다음 기회도 노릴 수 있는 유연한 전략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중장기에 대한 방향성입니다. 지금 나오는 흐름들 자체가 단순하게 펌핑 재료가 아니라요. XRP가 제도권 인프라로 편입되는 구조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 SEC 소송 같은 경우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고 상원 청문회에서 리플 CEO가 던진 메시지는 앞으로의 시스템 설계에 XRP가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한 이슈 하나로만 보고 넘기시면요. 정작 그런 구조 안에서 시장이 재편될 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가격은 감정에 흔들리지만요. 구조는 숫자랑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 지금 XRP는 그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초입 단계에 있는 거고 이런 흐름들을 읽는 사람은 당장 5% 수익이 아니라 시장의 큰 물줄기를 잡을 수 있는 시야를 가지게 되시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시야들에 대해서 준비해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지금 갈링하우스가 꺼낸 말 자체가 그냥 업계 대표가 외쳐본 게 아닙니다. 이거는 리플이 미국 금융 시스템 안에서 XRP를 공식 인프라로 자리 잡게 하고자 하는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보셔도 무방한 거고요. 이제부터는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보다는 어떤 구조 안에 XRP가 뿌리내리고 있는가 이걸 먼저 읽을 수 있는 시야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시장을 흔드는 것은 항상 숫자보다 먼저 구조라는 거. 오늘 영상이 그런 흐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그 방향 따라가실 수 있도록 구독과 알람 설정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차트만 보면 정말 심심하죠. 근데 숫자 밑에 깔린 움직임들은 전혀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조용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진짜 돈들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은 이런 흐름들을 하나로 엮어드릴 거고 한국 대기업의 비트코인 매집 선언, 미국 ETF의 자금 유입 확대, 그리고 이더리움의 거래량 반전,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실제 사용 인프라 확장까지도 지금이야말로 겉은 조용하지만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로 한국의 K엔터사가 1만 비트코인 매집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K-웨이브 미디어는요.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면서 1만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라고 발표를 남겼는데요. 단순한 투자 소식이 아닙니다. 한국 엔터 기업이 전환사채까지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삼겠다고 선언을 한 거고 이런 흐름들은 앞서가지고 메타플래닛이 시작을 했었고 이제는 K-웨이브 같은 콘텐츠 중심 대기업까지도 뛰어든 거죠. 우리가 지금 K-콘텐츠 플러스 비트코인이라는 전에 없었던 조합을 목격하고 있는 거고 번째로 ETF 자금 유입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누적 순유입액이 5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그중에 블랙록 IBIT가 530억 달러, 피델리티가 122억 달러 정도로서 여전히 대형 기관이 가장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18개월 만에 이 숫자가 나왔다는 점인데요. ETF 초기 효과는 끝났다. 이런 말들은 많았었지만 자금 흐름은 오히려 더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이더리움의 반격입니다. 최근 24시간 선물 거래량이 비트코인을 추월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요. 그리고 같은 시점에 7개 고래 지갑이 하루 만에 3.5억 달러 이상 이더리움을 매수했습니다. 기관의 포지션이 서서히 분산되고 있다는 신호인 거고 비트맥스 공동 창립자 아서 헤이즈 측에서는 이더리움은 이제 1만 달러 간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처럼 고요한 시기, 움직이는 자금의 방향을 보시면요. 이더리움이 다시 주목받는 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이어서 네 번째는 실제 사용 확대 흐름인데요. 알케미페이가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송금 라이선스를 새로 취득을 하면서 이제 총 10개 주에서 공식 결제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얄라라는 프로젝트는 비트코인 기반 스테이블코인 YU를 활용한 실물 결제 카드인 예티 카드를 전 세계 173개국에서 출시할 계획인데요. 애플페이, 구글페이 같은 경우는 물론이고요. 온 오프라인 결제 모두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그냥 카드 하나 만든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일상에서 쓰게 하겠다라는 인프라 확장 선언인 거고 다섯 번째로 아시아 디지털 자산 연합 흐름입니다. 한국과 홍콩이 주도해가지고 아시아 디지털 자산 협의체 준비위를 발족을 했고요. 여기서 원화랑 홍콩 달러, 역의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구상까지도 논의가 됐는데요. 그런데 시선이 더 가는 거는 펜시라는 프로젝트가 KRWIN이라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표를 출원을 하면서 법무법인 발은 보안기업 이니텍과 함께 제도권 연동 설계까지도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이건 그냥 코인이 아니라 정책과 인프라의 경계선에 있는 흐름인 거고 마지막으로 다소 혼란을 만든 이슈가 있었죠.
중국 엔터그램이 USDC를 자사 플랫폼에서 지원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었지만 중국 현지에서는 이걸 부인하는 뉴스가 바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중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특히 달러 기반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에 현재 시장에서는 진짜 돈, 진짜 플레이어, 실제 사용 인프라, 그리고 아시아 금융 주도권 경쟁까지 전방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숫자랑 움직임의 본질을 먼저 읽어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진짜 판이 바뀔 때는 뉴스보다 구조가 먼저 바뀐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XRP를 새롭게 매수하시려는 분들 혹은 추가 진입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무리해서 몰빵하는 것처럼 들어가는 시점이 아닙니다. 효율적인 비중 조절과 원칙에 기반한 매매 전략,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요. 투자 시장이라는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눈앞에서 상승 흐름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은 지금 안 사면 기회 놓치는 거 아니냐, 이런 조급함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고점에 추격 매수를 하게 되지만 사실 매수의 기본은 시장이 안 좋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전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강조드렸었지만요. 시장 분위기가 불안정하고 XRP가 2,000원대에서 흔들릴 때 더 떨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지배할 때가 오히려 가장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XRP가 상승 랠리에 접어든 시점 자체가 추격 매수가 아니라요. 오히려 일부 비중을 분할로서 수익 실현하면서 현금을 챙겨가는 전략 자체가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전용 정보방에서도요, 정해진 비중에 따라 가지고 목표가를 나눠서 분할 매도 전략을 활용을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 전량 매도는 절대 아닙니다. 일부 익절을 통해 가지고 현금 비중을 확보하시고 그 자산을 다시 시장 변동에 맞춰 가지고 알트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유연함 자체가 필요한 시기인 거고, 정말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불과 2달 전만 해도 XRP는 3,600원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께서 왜 자꾸 떨어지냐,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불안해 하셨었지만요. 누군가는 조용하게도 그 시기를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잘 쌓아 올렸고, 지금은 미소 짓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늦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비중 조절, 원칙 매매, 이 두 가지는 결국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